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 미셸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55세의 미셸은 규칙적인 요가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긴 금발머리, 그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동안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존은 50대 후반으로 헬스클럽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소위 몸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과 문화를 사랑했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가끔 침실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힌트를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자선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브렌다와 재회하게 됩니다. 브렌다는 5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는데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브렌다의 남편 마크는 금융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매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셸과 존은 브렌다와 마크의 고급스러운 로프트 아파트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예술, 여행,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자연스럽게 대화는 관계와 성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의 개방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자유를 주죠. 브렌다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짜릿하게 만들어줘요. 마크가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파트너 스와핑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철학적인 선택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존은 이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에 파트너 스와핑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그 아이디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존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미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미셸, 존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잖아요. 이건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냥 닫힌 마음으로 거부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미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브렌다와 마크는 매우 지적이고 성공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브렌다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미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존을 사랑했고 그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존은 미셸에게 파트너 스와핑을 주제로 한 온라인 포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미셸. 존이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다들 진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미셸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존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존, 미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미셸. 존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육체적인 관계일 뿐이야.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더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 미셸은 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았어, 존. 미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볼게. 하지만 단 한 번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존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미셸.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렇게 그들은 브렌다, 마크와 함께 은밀하고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브렌다는 그들에게 또 다른 커플, 사라와 데이비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30대 초반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데이비드는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사라는 미셸에게 젊음과 다른 종류의 성적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브렌다와 마크의 로프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명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브렌다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브렌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면 돼요. 마침내 그들은 짝을 바꾸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셸은 데이비드와 함께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셸은 데이비드의 젊고 탄탄한 몸을 보며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인가 봐요? 데이비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데이비드는 미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편안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데이비드는 미셸을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감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종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절정이었습니다. 아! 미셸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더 세게. 데이비드는 미셸의 욕망에 맞춰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셸은 쾌락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셸은 몇 번이고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존에 대한 죄책감은 이미 쾌락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셸은 존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존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셸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미셸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미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셸과 존은 살아와 데이비드 커플과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스와핑은 점점 더 과감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셸은 데이비드와의 육체적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존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녀는 존과의 잠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젊음과 에너지는 미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대단해요. 미셸이 브렌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브렌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와핑의 묘미죠.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미셸은 브렌다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존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욕망에 굴복한 지 오래였습니다. 미셸은 데이비드에게 점점 더 강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을 때도 그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보고 싶어요, 데이비드. 미셸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물론이죠, 미셸. 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미셸은 존에게 거짓말을 하고 데이비드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격렬한 밤을 보냈습니다. 미셸은 데이비드의 품 안에서 존에 대한 죄책감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존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안 돼, 미셸.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라와 자신의 남편인 존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질투와 불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존 또한 이들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존은 처음 가졌던 호기심과 흥분은 사라지고 점점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셸이 데이비드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존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쳐버렸어. 존은 미셸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존은 이 상황이 모두 자신의 경솔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데이비드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셸.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데이비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사라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용서해줘요. 미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욕망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존과의 관계, 데이비드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까지도. 그날 밤 미셸은 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어요. 당신을 배신했어요. 존은 말없이 미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셸. 존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셸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미셸은 브렌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브렌다.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헤어졌고 존과의 관계도 엉망이 됐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브렌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미셸은 브렌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과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브렌다. 미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요. 브렌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미셸. 하지만 미래는 아직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미셸은 브렌다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내 손에 달려 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미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바로잡아야 해. 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해. 미셸은 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존,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한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어요. 존은 미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셸,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다시 신뢰를 쌓을 시간이. 미셸은 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존. 미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관계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기약 없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갔고 미셸은 홀로 도시에 남았습니다. 혼자가 된 미셸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며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존과 데이비드의 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데이비드와의 강렬했던 순간들은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우연히 존의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나누던 그 시절의 미셸과 존. 미셸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사진첩 속에서 미셸은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존과 함께 1998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셸은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존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만 그를 독차지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순간 미셸은 깨달았습니다. 존에게 집착하고 그를 소유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미셸은 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그를 소유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임을. 미셸은 편지를 통해 존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다면 예전과는 다른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믿을게요. 편지를 보낸 후 미셸은 초조한 마음으로 존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존으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미셸, 당신의 편지를 읽었어요. 나도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다시 신뢰를 쌓을 시간이. 미셸은 존의 답장을 읽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존을 기다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존에게 꾸준히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또다시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미셸은 여전히 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셸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셸, 나예요. 존. 수화기 너머로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셸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 나야 미셸. 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미셸. 미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존. 정말 많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셸?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존은 미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셸은 다음날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존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차역에는 존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셸. 존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와서. 미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존, 내가 더 미안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존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미셸, 존이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미셸은 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존.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요. 존은 미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미셸,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존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셸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고 미셸은 존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었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그 상처들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존, 가끔은 그때 일이 생각나요. 미셸이 어느 날 저녁 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올라요. 존은 미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미셸.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끔씩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그건 단지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미셸은 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존과 함께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습니다. 미셸은 문득 브렌다와 마크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궁금했지만 굳이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존과의 새로운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미셸과 존은 우연히 사라와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미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데이비드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더 이상 스와핑은 하지 않아요. 미셸은 그들의 이야기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존은 아무 말 없이 미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미셸이 먼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라와 데이비드도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미셸과 존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셸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존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존, 나는 이제 괜찮아요. 미셸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당신과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해요. 존은 미셸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미셸.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셸과 존은 호텔방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쾌락만을 쫓는 공허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미셸. 존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존. 미셸이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셸과 존은 함께 기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존,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미셸이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미셸,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존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셸과 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에게 더욱 충실하며 진정한 행복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일구고 꽃을 심고 저녁이면 모닥불 앞에 앉아 지난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존,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택이에요. 미셸이 어느 날 저녁 존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미셸. 존이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그 입맞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달콤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미셸과 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쾌락만을 쫓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들이 살아 숨쉬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도 작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미셸은 존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고 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미셸,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존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셸과 존은 아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아이 방을 꾸미고 미셸은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고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통해 더욱 깊은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